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상황이 하나 있거든요. 최근에 남북한이 각각 미사일을 막 쐈어요. 북한에서 최근에 쏜 게 어떤 거냐에 대한 논란도 지금 있고 어느 정도 성능의 것이냐 그런 얘기도 있고 합니다만 우리도 SLBM 포함해서 미사일 발사 시험, 특히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걸로 미국하고 합의가 되어서 지금 엄청나게 최근에 발사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남북한이 각각 이렇게 미사일을 열심히 개발하고 쏘는 이 와중에 또 한편으로는 대화가 진행되고 이게 좀 서로 상충하는 움직임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느 분이 좀 말씀해 주세요. 상충하는 것 같지만 예. 그리고 바로 서로가 자기 군사력이죠. 예. 군사력을 강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더 이상 이것이 진전되면은 전쟁으로까지 가는 거니까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그런 필요를 지금 서로가 절감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북한이 미사일 여러 번 쏘았지만 지난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그동안에 우리 미사일 사거리를 묶어놓지 않았었어요. 네. 800km로. 그걸 풀지 않았습니까? 그게 북한한테는 굉장히 위협이 됐을 겁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앞으로 미사일 사거리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 남쪽은 지금 경제력이 북한보다 훨씬 우위에 있기 때문에 부국강병이라고 그 경제력을 이용해서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고 그렇다면은 잘못하면은 북한이 미사일 면에서 이제 남한한테 밀리게 돼 있다. 또 하나 최근에 SLBM 발사에 성공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북한이 몇 년 전부터 SLBM 발사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수중에서 발사는 못했어요. 바지선에서 쏘기는 했어요. 수상 발사지 이건. 이걸 SLBM 성공이라든지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 등등을 보면서 야 이거 잘못하면은 그동안에 핵과 미사일로 자기들이 상당한 정도의 우위를 유지했던 군사 우위가 깨지겠구나. 이거 더 이상 이런 짓 하지 말자는 메시지를 그런 식으로 던지지 않았나. 이렇게 되면은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돼야 될지 아니면 그 전에 장관급 회담에서 논의가 될지 모르지만 군사력 강화를 어느 선에서 멈출 것인가 하는 문제도 이제 논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한반도 모순 구조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평화를 원한다. 그러나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를 원한다.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위력을 갖춰야 해서 우리가 미국 한패도 쉽게 당하지 않는 이런 입장을 가져야만 평화가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군사력 증강, 다른 한편에서는 평화라고 하는 두 개의 모순적 목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남북한 관계가 크게 개선이 되면은 이 모순이 약화가 됩니다. 문제는 남북한 관계가 개선이 되지 않다 보니까 목적 지향성은 평화인데 그 과정에서 불신과 불안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자위력을 가져야 된다. 요 악순환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우선 남북한 관계가 개선이 되게 되면 두 정상이 만나서 이런 식의 군비 경쟁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우리에게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근데 이런 게 있죠. 지금 현재 북한 핵 문제는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비대칭적인 전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 세계가 다 지금 관심을 가지고 또 국제사회가 제재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빼고 얘기하면 남한과 북한은 두 개의 주권 국가로서 자기 방어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일상적인 행동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 하나라면 더 미래를 위해 가지고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이 나름대로 상대방으로부터 공격받지 않게 하기 위한 일종의 억지 전력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국방력 강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죠. 북한 같은 경우는 핵무기가 있지만 정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있다면 그렇다면 차라리 재래식 무기 중에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또 발전시켜야 되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핵은 핵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남북한 간의 군사적인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 구조가 남북한의 군사력 경쟁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이거는 남북 간에 나름대로 관계가 개선되고 그다음에 핵 문제가 일정한 진전이 돼야만 정리가 된다. 지금 당장은 정리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양쪽에서 이러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은 뭐 군비 경쟁 측면도 있지만 자기들 두 개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의적 국방 역량 강화 프로그램 속에 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정말 서로 어디까지 인정할 건지 어디까지 깎아야 될 건지 하는 문제는 그건 사실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진전이 같이 됐을 때 아마 얘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면 이게 냉전 체제나 우리 분단 체제가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소위 말하는 억지를 통한 안보가 사실상 제일 중요했고요. 최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평화를 반대로 생각하면 평화와 신뢰를 통해서 안보가 확보되는 과정으로 가는 데서 문제가 생긴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2018년에 평화 프로세스가 없었다면 아마 이 문제는 훨씬 더 심하게 서로 군비 경쟁을 했다는 걸 생각하면 오히려 9.19 선언 때 이 남북 군사회의 그 협의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조절하고 낮추고 서로 신뢰하는 부분 이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북한 내버려 두고 우리 군사적 올리면 평화가 확보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시는데 바로 여기에 이런 문제가 그대로 숨어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다는 부분이 오히려 그 평화나 협력과 대화의 필요성을 더 높이는 현상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언젠가는 남북 간 사이에 각자가 얼마만큼의 군사력을 가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서로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어떤 합의를 하고 그 합의에 입각해서 군사력을 유지하는 이런 단계로까지 잠재적으로는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언젠가는 그렇게까지 가야 된다는 거 완전한 아니 평화가 되려. 그리고 군비 통제 수준의 군비 통제 차원의 회담이 불가피해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남이나 북이나 패러다임이 그 왜 로마 사학자 베게티우스의 유명한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남과 북이 지금 그 길로 가는 거거든요. 저는 평소에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건데 그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전쟁 준비하려면 군비 증강해야 될 거고 그럼 남북한 간의 불신의 구조는 더 심화가 될 것이고 그러면 안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우리가 2018년 판문점 선언이나 2018년 9월 이제 평양선언이 가는 의미는 그런 악순환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는데 거기서 한 번도 못 나가지 못한 데 문제가 있는 거죠.